조선시대에는 좀비 같은 괴담이 있었고 당시 실제로 기록된 괴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 괴질병들은 사람들을 갑자기 쓰러지게 하고 극심한 증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을 느끼며 대응 방법을 찾으려 했다. 1821년 약 300명이 하루에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 병은 현대의학에서는 콜레라 대유행으로 추정된다. 울산에서는 사람들과 특별한 고통 없이 술 취한 듯 행동하다가 죽는 사례도 있었고 이로 인해 좀비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의 원인을 알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었고 심지어 슬픔으로 인해 눈에서 피를 흘리는 기록도 있었다. 결막출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염병이 휩쓸었던 시기의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는 기록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1821년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교역로를 따라 퍼졌고 1668년에는 천연두와 홍역이 극심한 흉년과 전쟁 위협 속에 유행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을 하늘의 징벌로나 귀신의 짓으로 해석하면서 종교적 의식이나 굿을 통해 병을 쫓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병이 사람 사이에서 옮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격리 조치를 취하고 빠른 매장을 하기도 했던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에 대표적으로 괴롭혔던 전염병은 장티푸스, 홍역, 천연두 같은 질병으로 특히 1749년 영조 때 장티푸스로 5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죠.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깊은 흉터가 남는 천연두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어요. 조선 정부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병자를 격리 치료하고 약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전염병 예방 관련 서적을 한글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 지식을 나누려고 했어요. 정약용 같은 인물들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인두법을 연구하고 시행하기도 했답니다. 민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병자를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며 큰 재난 속에서도 연대감을 발휘했죠. 조선시대에는 미지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사나 국과 같은 행위를 병행했어요. 과거 기록들에 따르면 좀비처럼 보이는 증상은 있었지만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없었다고 해요. 조선 왕조의 괴질 기록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경험과 공포를 반영한 역사 자료라는 점이 중요하네요. 이런 기록 덕분에 우리는 과거 전염병의 발발, 증상,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현대의 감염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계속해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방역에 있어서도 핵심이랍니다. 전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우며 과거의 대응 방식이 현재에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